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는 이유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관련해서 이제 사소한 고민들을 모아서 저와 우리 조은지 영양사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쇠고기가 맞나요? 소고기가 맞나요? 쇠고기도 표준어, 소고기도 표준어예요. 옛날에는 쇠고기였잖아, 그죠? 맞아요. 소의 고기. 네, 그런데 지금 소고기도 표준어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이제 소고기를 꼭 매일 먹여야 되냐, 6개월부터 이제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맨날 먹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 소고기 질문이세요. 다양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또 다른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번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유식을 시작하려는 초보 엄마입니다. 6개월에 고기를 넣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소고기죠? 닭고기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왜 6개월인가요? 이유식을 생후 180일 6개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6개월부터 고기를 시작해야 하니까 첫날부터 바로 고기를 줘야 할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 힘을 뺄까 말까 맘카페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몇 분 정도 빼는 게 맞을까요? 논쟁을 끝내주세요. 제가 비건인데요. 물론 아이는 성장 중이라서 고기를 먹여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최대한 적게 주고 싶어요. 매일 주지 않고 다른 철분이 많은 채소나 철분제를 먹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 채널은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채널이거든요. 영양사님, 이유식에 소고기 매일 줘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고기는 필수가 아니지만 철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소고기를 매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소고기를 매일 안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돼. 애매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돼요. 일단 소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분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6개월에 철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태아 때 엄마한테서 받은 저장된 철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잖아요. 4개월부터 이제 소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은 따로 이렇게 외부에서 철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모유분유는 물 섭취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따로 이유식을 섭취하면서 고기를 넣어서 철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철분 섭취가 6개월 때부터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월부터 점점 소진이 되는데 그 180일 때 확 꺾이진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서서히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지. 이게 180일에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철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180일을 딱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딱 로봇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180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서서히 공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일에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쌀미음을 먼저 3일 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야채랑 소고기 이유식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쌀미음 하고 야채 2-3가지 하고 소고기 하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하셔도 돼요. 그럼 190일이 되는 거죠. 190일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180일 하고 싶어. 한 170일부터 쌀미음 하고 야채 몇 가지 하고 소고기유식 180일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근데 애기 발달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초기에는 거의 소고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5에서 10g 정도로 이용을 해서 이유식 하루에 먹을 수 있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미비해요. 초기는 적응기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맛을 선보이고 소고기의 거부감을 없애는 적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유식을 좀 아이가 발달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빨라가지고 150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180일까지는 쌀미음이랑 야채로 하다가 180일부터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기를 좀 더 빨리 들어가도 되는 건지. 고기를 미리 주셔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아이 적응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고기를 만 4개월에는 먹이면 안 되고 5개월에 먹이면 안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아이가 이유식을 잘 진행한다면 미리 그냥 먹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양은 좀 조절해서 5에서 10g 정도로 시작을.
왜냐하면은 소고기는 이제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아이가 변비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또 변비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러면 용량을 좀 조절해서 좀 일찍 해도 된다. 네. 그 180을 조금 잊어버려도 되겠네요. 그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하필 소고기냐? 요새 닭고기도 이제 맛있잖아요. 소고기는 약간 그 안심이라도 질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닭고기 누린내도 부드럽죠.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닭고기 넣으면 안 되냐? 돼지고기도 요새 6개월부터도 넣어도 된다고 이제 책에는 다 나와 있는데 돼지고기는 안 되냐? 그런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 소고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애기들 얼만큼 먹어요? 진짜 조금 먹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때 철분이 조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소고기가 되게 붉게 보이는 이유가 안에 철분의 함유량이 높아서 그러거든요. 햄철, 그것도 체내에서 가장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거든요. 소고기를 강조를 하게 되는데 닭고기 안에도 철분은 들어있습니다. 매일매일 꼭 소고기를 먹여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어느 날은 소고기, 어느 날은 닭고기 이렇게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메인으로는 소고기를 주시면서 다른 식품들을 잘 이용해서 다른 영양소의 보충을 또 같이 영양 균형을 맞춰서 주시는 거죠. 햄철이 좀 많은 부위를 주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부위도 좀 한번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거는 소고기 간이에요. 그래요? 간을 6개월에 줘도 되나요? 간 먹을 수 있죠. 근데 애들은 지금 모든 감각들이 정말 예민한 상태인데 소고기 간을 먹였다가 애기가 기겁을 해요. 이유식 너무 싫어. 이런 거야? 이유식이? 이렇게 맞아요. 거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정육점에 가시면 안심을 추천을 합니다. 제일 비싼 거. 안심, 뭐 설도, 우든살, 뭐 홍두깨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철분의 함량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초기에 줄 때 갈아서. 다 갈아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기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 이유식할 때 초창기에는 홍두깨살 왜냐면 저렴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고 햄철도 충분하고 해서 저는 그 부위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완전 꿀팁이다. 네, 맞아요. 원, 뿔뿔 이런 것들은 또 지방 함량이 높아서 아이가 또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뭐 설도, 우든살, 홍두깨살 요 정도 이제 초기에 사용을 하시고 중기나 후기 같은 경우에는 우든살이나 설도 같은 정도 그 정도면 질기지도 않고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고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추천하는 부위는 있을까요? 닭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처럼 안에 철분의 양은 부위 다르지 않고 다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지방 함량이 낮은 걸 추천을 드려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닭 가슴살 또는 안심 사용해 주시면 되고 돼지고기에도 되도록이면 지방 함량이 적은 목살 이 정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양이면은 소고기가 철분 함량이 좀 높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유식 초기에는 먹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좀 좋은 소고기를 좀 메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다른 이제 뭐 채소나 계란 노른자 이런 데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서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같이 배식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계란하고 채소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강조했던 햄철 계란하고 그 다음에 채소에 들어있는 건 또 비햄철이어서 약간 철분의 흡수율이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으로는 소고기를 사용하고 서브 재료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철분제를 소고기 대신에 좀 같이 보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철분제는 뭐 이룬둥이라든지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이 된 아이들 외에는 이유식 초기에는 특히 가정에서 이렇게 보충을 권유하는 영양제는 아니에요. 이유식 초기에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고기 자체가 철분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B12나 이제 아연과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철분제를 먹이면 소고기를 좀 덜 먹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철분제가 또 변비를 또 잘 일으키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소고기를 좀 덜 주고 철분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핏물 논쟁. 핏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뺀다면 몇 분을 빼야 되냐, 이거 좀 이제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건 핏물을 빼지 않고 조리.
이긴 합니다. 아예 빼지 않고? 아예 안 빼도 돼요. 냉동도 똑같고? 냉장도 똑같고. 네, 맞아요. 해동 안 하고 사실 사용해도 되는데 핏물을 빼는 이유는 냄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잡내가 나요. 특히 냉동이면은 되도록이면은 첫 번째 신선한 고기를 구매해서 핏물을 빼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냄새도 잡고 철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나는 조금 핏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조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하시거나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조리를 하시는 거를 가장 권장드려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초반에 그랬는데 우리 애기가 소고기를 줬더니 누린내 때문에 누린내 때문에 안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는 소고기 핏물 한 30분 정도 빼셔도 돼요. 처음에는 적응이 먼저기 때문에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네,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를 좀 갈아서 넣어주면 누린내를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네, 그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양파가 매운맛이지만 열을 가하게 되면 파괴되기 때문에 단맛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식재료거든요. 처음에는 좀 양파를 좀 먹이기 그렇다 하면은 그냥 양파 갈지 않고 같이 넣었다가 조리했다가 끓일 때 넣었다가 그리고서는 제거해 주셔서 훨씬 더 잡내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냉동을 먹일 때는 육수 넣을 때 같이 넣으니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식에서 소고기 섭취는 꼭 필수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월부터 철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근데 초기에는 이유식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철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소고기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한다. 소고기를 좀 메인으로 이유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단백질이나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서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어주는 것이 좋다. 오늘도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유식을 하면서 좀 궁금하거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양사님과 제가 함께 댓글 달아가지고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유식이 집이 되어버린 부모님께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